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덥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덥죠. 최고 더운 날 이렇게 골라서 이거 하려니까. 아 진짜. 이거 저 우리 사이다가 김이 빠져버리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아 예. 오늘 우리 사이다가 더위 먹으면 고용진 콜라겐- 전 위원장님께서 너무 덥다고 이 방송 취소하자고 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해갖고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해야 될 건 해야죠. 예, 네. 하십시다. 예. 그냥 뭐 우리 뭐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던지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예. 반이 흘렀습니다. 이제 반이 남았는데 솔직히 뭐 현실적으로 뭐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전개하고 있는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이다 발언하시는 우리 고용진 전 위원장님 2년 평가 오영훈 도정. 제가 뭐 도정을 평가할 능력이 되는지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그냥 바라보고 느끼는 점 세 가지 파트로 세 가지로. 예. 그다음 인사,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 도덕성 예.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먼저 인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인사가 만사라고 뭐 그런 말도 있긴 있는데, 도정을 운영하려면 일단 도정 철학에 맞는 인사를 요직에 배치하는 게 맞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이게 선거 공신들, 지인들 이런 분들 위주로 요직에 임용을 하다 보니까 뭐 선거 공신 나눠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뭐 그런 그 일반적인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공공기관 인사라든가 양대 시장 인사하는 거 보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된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도민들이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실감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생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이 우선 문제점인 것 같고요. 예.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정책적 예.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우리 뭐 주요 공약들 쭉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문제점이 다소 있어 보인다. 일단 우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한간의 말들이 많은데, 일단 행정체제 개편을 도민의 뜻에 따라서 뭐 우리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드는 데 저도 협조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제주도 변화에 따라서 도민들이 다수의 집단 지성이 원한다면, 또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까지는 제가 협조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 세 개의 시로 나눠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너무 졸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즉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면 과연 도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다.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차이점,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도민이 의사를 확인해서 추진하면 모를까. 지금
간략하게 추진한 공론조사 절차를 빌어서 단기간에 이 결론을 내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도민이 뜻이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을 하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도민들한테 충분하게 장단점을 설명하고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100년 나아갈 바를 충분히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그 속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논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어떤 측면에서 여론몰이식으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 도민 갈등이 안 생기겠느냐. 예를 들면 당장 제주시를 둘로 나눈다면 그 제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느냐. 그 이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중요하고. 나눌 것이냐도 중요하고, 나눴을 때 과연 나눈 지역 사람들이 만족도가 어느 행정관청도 정도, 어디에 놔둘 거냐. 여러 가지 복잡. 그러면 그 수반되는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예산. 중앙 정부는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앞으로 인구가 제주도 정체되고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 같은 듯한 상황인데, 지금 이게 70만 인구를 가지고서 세 군데로 나눈다. 기초가. 지금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화가 추세 아닙니까? 그거에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광역화와 자치단체 광역화와 반대의 길로 세분화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충분한 이점이 납득할 만하게 데이터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혀 얘기가 요즘 안 들어갔고.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예. 그다음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사 부인께서 뭐 언론입니다. 지사 부인께서 문화예술. 문화예술 공연장에 나타날 자리가 아닌데 나타났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 그게 적절한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덧붙여 도자기 전시회를 했다라는 그런 말도, 제가 진위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자부미 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사 부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계를 홀대한다,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홀대한다라는 이런 여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를 중심으로 한 리조트 개발, 또 우주 산업, 이렇게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과연 그게 미래 먹거리일까? 그게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연관 인프라 산업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하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당장 우리 제주도민이 먹거리인 것 같이 과대 포장을 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스스로가 느껴서 구체적인 로드맵, 그다음에 거기에 파급 효과, 연관 산업의 육성 계획, 이런 것이 다 설명이 된 다음에 그것을 홍보해도 늦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이 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정책도 뭐 수소 트램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뭐 저기 그린 수소 정책. 이것도 그린 수소는 우리 제주도 지역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그린 수소입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막연히 뭐 탄소 제로 뭐 이렇게 청정 에너지 활용 이런 측면에서만 너무 부각돼서 보여지기 싫다.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냐. 전시행정을 자기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그런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차 산업, 관광 산업이 다 붕괴 직전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관광 산업, 1차 산업 육성 정책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 뭐 제가 기억나는 게 관광 산업 육성 정책 이렇게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고 1차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뭐 기존의 보조금, 농약 비료 보조금 주는 거 외에는 아무런 눈에 띄는 게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정책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삶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 차원에서도 그게 소상공인, 농민, 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발굴레나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건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 지금 남은 2년 동안이라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정책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 서민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반기 의장을 맡으신 이상봉 의장께서 교회에서 첫 일갈이 바로 뭐냐면 미래 먹거리 오영훈 도정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 관련해갖고 하는 건 좋은데 바로 앞에 닥친 민생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고 일치한 거죠? 그렇죠. 소상공인, 농민,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뭐 오영훈 도정 2년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너무 비판적인 말만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충 뭐 포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이걸 방송을 진짜 보신다면 아마 우리 고영진 위원장님 방송을 본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칭찬 한번 해주시죠. 하나라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질문해서 칭찬하면은 저 허용진 표가 좀 이상해지죠. 알겠습니다. 바른 소리를 해줘야. 사이다 발언. 오영훈 도지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사람은 다 능력의 한계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훌륭한 점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오영훈 도지사가 뭐 함량이 미달라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해주시고 우리 정책적 측면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목소리를 일부 대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소 귀에 거슬리더라도 쓴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1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